안녕하십니까. 오늘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자연스럽게 고객과 친해지기를 강의하게 된 외식업 전문 브랜딩 회사 BTK 브랜딩의 공동대표 김도현입니다. 오늘 촬영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촬영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객 서비스 관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자연스럽게 고객과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좀 더 편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병원, 카페, 야식, 시설 사업, 마트,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경험을 해오면서 느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더 실전에 적용하기 쉬우시도록 오늘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강의의 목차를 간략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식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성공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외에 다양한 외식업의 성공 조건들에 대해 고민해 볼 텐데요. 이를 기반으로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고객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이 시작되는 챕터고요. 코로나 시대, 대배달 시대에 모두가 배달을 하고 있는 외식업의 현재, 또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때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볼 텐데요. 이때 고객 관리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서비스의 자세 7가지인데요. 전통적인 서비스 교육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 사례 기준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는 7가지를 들어서 재미있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술적인 인사인데요. 인사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매장의 매출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실제 경험과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녹여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화응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화응대는 현장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응대의 대상, 즉 고객은 제 앞에 없는 상황이죠. 제 보이지 않는 고객에게 우리 가게의 첫인상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손님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객 접점 관리입니다. 고객 접점 관리의 경우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여러 사례들을 만들어서 우리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세팅해서 고객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접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번째 목차는 클레임 관리. 네, 저희가 장사하면서 클레임이 없을 수는 없죠. 그 클레임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단골 고객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번째는 앞에 소개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작전을 짜고 작전을 수행할 직원들을 트레이닝하거나 채용 혹은 또 동기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단골 만들기는 앞에 8개의 열거된 챕터에서 누적된 정보를 가지고 작전을 짜고 그걸 기반으로 매장의 단단한 단골들, 고정 매출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오늘 나눌 주제에 대해서 4개로 또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이해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대주제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응대 및 컴플레인 대처 등에 대한 고찰. 세 번째, 고객 관리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 직원 관리 교육, 그리고 단골의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챕터, 외식업의 성공 요인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우리 매장의 구성이 되는데요. 한 개의 매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간략하게 큰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음식의 맛, 매장의 입지, 인테리어,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외식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봤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음식의 맛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장인분들이 음식을 하시는 매장들이 잘 되는 경향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엔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다들 관심이 많지 않았고, 뭐 입지는 목 좋은데 그냥 앉아 있으면 됐었고, 음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한 개인의 기술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식품 산업 자체가 발달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어떤 제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다양한 루트로 어떤 쿠팡이라던가 네이버 쇼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식재료들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맛을 낼 수 있는 확실한 셰프나 실력자가 있어야만 이 집 음식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밀키트의 보편화, 그리고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원팩 제품, 밀키트를 만드는 공장들이 많아지고 의뢰할 수 있는 요식업자들, 그리고 일반 식당들도 많이 의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레시피들이 그 식품 업체로 노출이 많이 됐죠. 그러면서 그 맛의 기준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누구나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예전에는 냉면을 예로 들면 냉면 하나를 만들려면 어떤 한 장인이 반죽을 하고 숙성을 시키고 제면기로 면을 뽑고 삶고 육수를 내기 위해서 전날 새벽부터 고기 손질, 그리고 밤새 솥을 식히면서 기름을 걷어내야만 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나와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육수를 가지고서 만들게 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과 노력을 덜 들여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죠. 요새는 오히려 장인들이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고객들이 실제로 접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공장들에서 관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평생 라면 하나 끓여본 수준의 사람들도 냉면 장이 낸 냉면과 차이가 없는 맛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있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거리두기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거나 끊기다 보니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큰 대기업들조차, 그러니까 올리브영도 요새 폐점하는 걸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올리브영, 유니클로 등 중요한 역세권의 대형 건물 통으로 쓰거나 해서 들어갔던 매장들이 폐업을 하기 시작했고, 은행들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입지 전략에도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요. 물론 이런 큰 건물들을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서 창업하기 위해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많으시겠죠. 기본 보증금이라던가 임대료 자체가 아무리 낮아진다 해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젠 엄두도 못 내던 곳에 저희가 욕심을 내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꼭 이런 큰 건물이 아니더라도 역세권의 좋은 자리에 있던 호프집, 이자카야 등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매출이 없어지고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포기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접근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시그널들이 사실은 전통적인 입지 전략, 즉 목이 좋으면 장사가 된다라는 것에서 좀 예외의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권리금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목 좋은 곳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입지 자체의 힘이 낮아진 것이죠. 이는 리단길, 슬세권 등 여러 기존의 대세 상권을 대체하는 중소 거주지 인근 상권이 발생하면서 또 그쪽이 확장되면서 이쪽은 더 살아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또 주요 창업 요소 중에 하나인 입지 전략이 변별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수준의 상향 평준화입니다. 카페식 인테리어가 많이 보편화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 인테리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주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동네 떡볶이 집들도 카페식 인테리어를 지향합니다. 그냥 안 차리고 이게 떡볶이집인지 카페인지 모를 정도로 인테리어 수준을 많이 높이고 있죠. 고객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소비를 많이 하는 20, 30대 이제 젊은 커플들의 데이트의 경우에는 정말 무수히 SNS를 통해서 많은 매장들을 확인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맛집과 멋집들이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쁜 인테리어는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대대로 내려오는 맛집의 후계자거나 메뉴 하나로 건물을 쌓아 올릴 정도의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고 있는 자영업자가 아니시라면 좋은 인테리어는 이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그만큼 상향 평준화되면서 고만고만한 금액, 어설픈 금액대로 어설픈 감각으로 인테리어를 하셨을 경우에는 또 변별력을 주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적당히 노력하고 적당히 투자해서는 변별력을 인테리어로 확 뛰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고객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이냐? 우리나라 외식업 창업시장에서 너무 좋은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뭐 레시피가 필요하면 레시피, 인테리어가 필요하면 인테리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 관리입니다. 고객 관리는 어느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처음에 세팅만으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본인의 마인드 자체 세팅이 달라져야 되고,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사람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관리를 잘 하는 집은 그만큼 좀 난이도가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난이도가 있다는 것은 그걸 쫓아올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죠. 앞서 세 가지 조건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은 누구나 처음에 돈만 쓰면, 누구나 처음에 한 달만 고생을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세팅 값들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많은 그렇게 창업한 순식간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창업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내 고객을 뺏기지 않고 우리 가게의 영속성을 지켜나가려면 고객 관리만이 답입니다. 자연스럽게 고객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죠. 단순 친절이 아니라 친해져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두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고객 관리고요. 고객 관리의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관리의 기본은 서비스겠죠. 저는 서비스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고 움직이는 것, 먼저 읽고 움직이는 것이겠죠. 즉, 우리 매장에 들어온 손님의 눈빛, 걸음걸이,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 간에 누가 어디에 앉고 누가 어디에 앉고를 보여지는 손님들 간의 배치, 역학관계, 시킨 메뉴들의 조합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이 손님이 어떤 손님들인지, 무엇을 기대하고 왔는지, 혹은 불만인지를 최대한 미리 파악해서 대응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고객에게 우리가 준비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한다. 저는 고객한테 저희 손님들이 오시면 음식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선물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고정값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의 컨셉과 메뉴와 서빙하는 사람, 여러 가지 조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손님이 오면 횟집이 됐다가 어떤 손님이 오면 쌀국수집이 됐다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제공하는 음식은 고정되어 있고 제공하는 방식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하는 상황도 사실은 고정적으로 몇 개의 상황들로 추려지는데요. 짠 거 싫어하는 사람, 뭐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들도 어느 정도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 고정화된 니즈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고 직원들과 교육과 공유를 함으로써 손님들이 오셨을 때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선물을 한다는 느낌으로, 최고의 경험을 선물한다는 기분으로 서비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고객 관리의 기본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CS 교육 많이 받으셨겠지만 이론적 설명도 많이 중요합니다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7가지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기점검. 자기점검부터 시작해야 하고요. 두 번째, 밝은 미소와 친근한 말투. 세 번째, 응대의 마음을 녹여야 한다. 네 번째,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다섯 번째, 불편함이 없는 톤의 목소리. 여섯 번째, 신속 정확은 중요하지 않다.
7번째, 인사는 처음과 끝만 하는 게 아니다. 7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점검입니다. 현재 우리의 서비스 질을 먼저 파악하고 개선점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은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거울이 없는 매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매장 인테리어 자체에도 거울을 많이 녹여서 사용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항상 매장에 세면대라던가 세면대 위에 거울, 그리고 포스 옆에 작은 거울들을 설치해서 수시로 직원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것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 보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이런 작은 세팅만으로도 본인들의 미소와 용모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게 하여 매장에서 보여지는 손님께 보여지는 모습을 더 정돈되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고, 그 정돈되어진 모습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빈틈이 없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가 제공하게 될 음식들, 그리고 음악, 조명, 온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신뢰도를 더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밝은 미소와 친근한 말투로 응대하기입니다. 제가 아래 손님은 갓난쟁이 아기다라고 부제를 달았는데요. 제가 손님은 갓난애기니까 이 애기는 무시해라, 뭐 고객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혹은 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웃는 게 불편하거나 손님한테 다가가는 게 어려워하는 직원들이나 알바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네가 처음 만난 오래간만에 만난 사촌 오빠의 조카를 만난 거야. 그 조카를 오늘 처음 만났고 옆에는 조카의 그 오빠와 새언니가 있어. 근데 그 언니 앞에서 넌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하겠니? 당연히 이쁘든 안 이쁘든 이쁘다. 이 아이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다가가고 가까이 가서 눈을 크게 뜨면서 아이 컨택을 하려고 하고,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거를 티를 내죠.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해도 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언제 클래? 공부 잘해서 효도해라. 너 키가 많이 크겠다. 이 아이는 들어도 이해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할 때 우리의 표정은 이 아이의 보호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액션을 하면서 간단하고 짧은 어투로, 짧은 내용으로 이런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생각을 하게 되면 눈도 커지게 되고, 대응할 때 눈도 커지게 되고, 목소리도 한 톤 더 올라가게 되죠. 좀 더 밝은 톤이 됩니다. 그렇게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보시는 것도, 혹은 지금 보고 계신 사장님께서 본인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트레이닝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사진에서 보시면 이 여자 서버분께서 이제 호텔에서 서빙하는 분들처럼 이렇게 반듯한 외형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우시죠? 내공이 느껴집니다. 네가 뭘 질문을 하든 난 다 알아. 하지만 그걸 건방지게 표현하고 있는 몸짓은 아니죠. 마치 무술 고수들이 방어를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방어가 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고객에게 빈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실수가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평상시 우리의 매장의 상태, 컨디션, 이 자세는 우리 몸의 자세뿐만 아니라 매장에 놓여져 있는 수저의 방향, 의자를 치우고 나서 퇴식한 다음에 의자를 제대로 집어넣어서 지금 들어온 손님이 의자를 빼서 앉게 하는 완벽한 세팅, 이런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를 통해서 당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공들인 자리에 앉는 것이다 라는 걸 암시를 주는 거죠. 누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고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는 멘트, 서비스 자세만큼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불편함이 없는 톤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흔히 하시는 말씀들에서 이야기는 시체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반말을 해도 기분 좋은 사람과 존댓말을 해도 기분 나쁜 사람. 이건 단순 음계의 문제는 아니고요. 말을 하는 사람의 뉘앙스라던가 그 말을 할 때 표정, 자세,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본적으로 목소리 톤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혹은 저희 어떤 한 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톤이 내가 팔고 있는 업장의 아이템과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무겁게 진중하게 말하는 것만이 젠틀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젠틀한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조금 선을 타는, 선을 넘었다 돌아오는 그런 방식의 외줄타기 하듯이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손님과의 그런 줄다리기, 밀당을 할 수 있는 센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투, 목소리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죠? 이거에서 중요한 건 제 스스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투라는 것은. 왜냐하면 대부분 많이 하시겠지만 언젠가 한번 동영상 이렇게 촬영된 내 모습이라던가 녹음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색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어색하다는 건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제가 혼자 얘기하면서는 저의 상태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변 동료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료들과의 크로스 체킹도 중요하고요. 나는 신나서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 표정이 썩어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장님이라던가 동료 직원들이 그걸 보고서 피드백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본인의 문제점을 모르는 상태로 영업을 해나간다면 두 번 올 손님도 한 번 오고 말게 되는 거죠. 음식 아무리 맛있어도 기분 나쁘면 안 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객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요새는 너무 맛있는 집과 인테리어 예쁜 집이 많기 때문에 친절을 뛰어넘어서 친해지지 않으면 그 매장에 갈 수 있는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변 동료들끼리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해서 매장의 서비스 퀄리티를 올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속 정확이 아니다. 정확 신속이다. 이것 또한 제가 교육을 할 때, CS 교육을 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전부터 저희는 신속 정확만 배웠죠. 빨리빨리의 민족이니까. 제가 첫 회사를, 사회생활을 바이오 생명과학 업체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군의 수입 시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뭐 8가지, 9가지 문자의 배열로 제품 넘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 하나 차이만으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 차이 나기도 하는 아주 고가의 제품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정확한 게 중요했을까요?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급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신속 정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지 않은 신속은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요식업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만 외치다가 대충 나온 음식 한 번 나오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정중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손님이 주문한 음식과 비용을 지불하기로 예상되어 있는 그 가격대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속도보다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업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 매장만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한테 항상 말해주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처음 온 친구들이 마음이 급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메뉴가 아닐 경우 뭐 떡볶이나 한식일 경우에 많이 먹어봤으니까 메뉴를 알지만 조금만 꼬아져 있는 쌀국수라던가 뭐 돈가스에서도 다른 추가 토핑 메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을 주문을 받을 때 실수한다던가 테이블로 나갈 때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서 1번으로 갈 때 3번으로 간다던가 이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한테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꼭
정확하게 먼저 하나씩 하는 연습을 하자. 그 사이에 생기는 피해는 내가 감수하겠다. 대신에 너는 정확하게만 숙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숙련되는 시간을 줄이는 거에 우리가 노력을 하자. 빨리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빨리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친구들이 상당히 마음도 편해하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들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매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친구들한테 교육을 해보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인사는 처음과 끝만 있는 게 아니다. 인사의 대부분은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만 있는데요. 대부분 서비스 마인드가 떨어지는 집에 가면 뭐 이 얘기도 못 듣는 경우가 있지만 끽해야 들을 수 있는 말은 음식을 먹으면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특히 키오스크 세상이 되면서 더 그렇죠. 어서 오세요와 안녕히 가세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매장을 성공적으로 고객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으실 때도 인사를 해야 하고요. 홀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 중에 단골이 있거나 재방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에게는 가벼운 안부 인사라도 한 번 더 던져야 합니다. 입구에서 비가 오는 날이면 비가 많이 오네요. 더운 날은 많이 더우셨죠? 시원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오시느라 너무 추우셨죠? 따뜻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인사에 한마디씩을 더 하는 것만으로도 손님들이 이 매장은 다른 집들과 다르다. 좀 더 다가오려는 매장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와 안녕히 가세요 사이에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어서 가벼운 인사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응대는 따뜻해야 한다. 부제를 한마디씩만 더 하자로 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고객께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죠. 형식적으로 목례를 하거나 그냥 눈웃음 정도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정도 웃음이 나오려면 뭐 고객의 니즈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공략이 되었다던가 정확하게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오늘 날씨 어떠세요? 가벼운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이라던가 그리고 뭐 서비스를 하나라도 더 챙겨줬다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손님들이 저랑 결제를 하거나 들어올 때 저런 표정이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손님들에게 말을 한마디씩 더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요. 저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당신이 필요하신 것들을 말씀을 더 해주시면 저는 그거에 더 맞추겠습니다. 전 당신을 신경 쓰고 있고 당신의 의사를 지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소통을 즐기시면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고객과의 관계가 생기고 더 즐겁게 매장에 마치 일하러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오래된 동네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오는 내 가게에 손님들이 아니라 친구들이 자주 찾아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장에 애정도 생기고 더 즐거운 매장이 되겠죠. 자, 기술적인 인사. 인사라는 따뜻한 어떤 명사에 기술이라는 조금 차가운 느낌의 단어를 붙이게 됐는데요. 인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출과 연계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인사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준비된 후 요령을 부려야 멋지다. 가끔 매장에 채용된 친구들이 직원이라던가 알바생들이 과거에 다른 곳에서 경력이 많았다는 이유로 기본을 지키지 않고 마치 자기가 원래 했던 것처럼 손님들한테 선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말도 잘 걸고 활달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매너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에게 다가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오히려 안 하면 못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깐 질문이 들어온 거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요. 말 거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께 말 걸기가 두렵다는 사장님도 종종 계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이 준비된 후 요령을 부려야 멋지다라는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정해진 멘트들, 정해진 상황을 설정을 하고
정해진 멘트들을 정해놓은 후 그것들을 수행을 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자신감이 생기셔야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시면 그 이후에는 이제 애드립이라던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팁들에 대한 활용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거죠.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와 안녕하세요의 차이입니다. 같은 술을 팔고 있는데 표정이 사뭇 다르죠? 이 왼쪽에 있는 진지한 분의 사진에서는 술을 아주 진지하게 만들고 있지만 뭔가 말 걸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술만 먹고 자리를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뭔가 즐겁고 내가 무슨 말을 걸면 응대를 해주고 저한테 맞춰서 해줄 것 같죠. 이 두 차이를 전 이 인사 두 개의 차이로 보고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의 경우는 기계적인 느낌이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어느 매장을 가나 어느 프랜차이즈를 가나 어서 오세요라는 단어는 들을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외식업장에서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서로가 보증한 상태에서 하는 인사말의 성격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교육하거나 컨설팅 중에 이런 서비스 교육을 할 때는 두 가지 상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누가 봐도 처음 봤다. 누가 봐도 이 매장에 처음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을 내가 전에 봤었는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 이때는 가볍게 기본적으로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를 드려라. 두 번째, 내가 이 사람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우리 매장에 왔던 것 같다. 이 사람이 우리 매장을 들어오면서도 익숙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에 어를 붙인다는 건 내가 상대방을 그만큼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지했다라는 건 상대방한테 그 티를 내므로써 당신은 나의 단골이고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 멘트의 점검 및 숙달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멘트들을 적어놨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는 멘트들을 설정을 하셔서 그거를 적용을 하시고 적용하시기 전에는 알바생 직원들이랑 많이 회의를 하셔서 우리 매장에서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것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서 오세요. 어디 어디 점입니다. 어디 어디 가게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음식 나갈 때거나 아니면 손님한테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음을 혹은 내가 당신한테 뭔가를 시도하려고 함을 선제적으로 알려야 될 때 쓰는 말입니다. 실례합니다. 뜨거운 음식 올리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준비하신 식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음식을 내려놓고 즐거운 식사 되세요. 그리고 음식 내려놓고 빠지면서 불편하신 거나 부족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인사는 기본이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전화 응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목차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제 정보가 없습니다. 손님에게는. 전화 응대는 보이지 않는 제 첫인상을 목소리만으로 전달하는 작업입니다. 전화 응대 받는 방법의 기본적인 것들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즉시 받는다. 3번의 신호 내에.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사하면 3번 내에 받기 어렵죠. 신호가 많이 지난 뒤에 받게 되면 첫 마디는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어디 점입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 항상 점포명을 밝히셔야 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네이버나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인근 매장으로 전화하실 경우 어느 매장에 전화를 했는지 확인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점포는 음식은 만들었는데 손님이 안 오고 비해당 점포는 손님이 와서 주문했는데 왜 없냐는 컴플레인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짜증을 느낀 손님은 2번 전화해서 오기에는 민망한 상황이 돼서 재방문을 안 하게 되죠. 그 방문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고객의 말을 들으면서 반응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평상시 저희가 현장에서 응대를 할 때는 눈빛 그리고 제 자세 등을 통해서 당신의 의사를 내가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전화에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세요? 긍정과 부정 등을 섞어가면서 손님이 말하는 의사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전달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배달 시대에
그리고 포장이 많아진 시대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되면 오래 기다리고 걸어서 온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준비를 못 한다는 거고, 그건 컴플레인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저는 신라호텔에서 한 2년 반 정도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면서 전화나 다양한 CS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전화 받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건이 끝나면 항상 감사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좀 달랐었는데요. 한 번 더 추가 질문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전화를 받는 동안 일을 하면서 이걸 받는 게 상대방이 고객 입장에서는 전화를 좀 귀찮아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전화 준 것이 전혀 나에겐 귀찮은 일이 아니고 감사한 일이다. 난 당신에게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통화 내용을 메모하셔야 됩니다. 예약이나 배달 주문을 받을 때 전화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보다 전화를 일찍 끊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6번째, 고객 접점 관리인데요. 말투만 바꿔서 혹은 서비스 마인드만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세팅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모멘트 오브 트루스, 그러니까 고객 접점 관리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고객이 회사나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15초 내외의 짧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좀 학술적인 내용이니까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우리 매장의 MOT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써봤는데요. 크게 4가지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점검과 입장 시 점검, 그리고 입장 후 접점, 그 다음에 퇴장 시 접점이 되겠습니다. 방문 전에는 말씀드렸던 전화 상담,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나의 평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소문이란 또 지역 내에서 로컬에서 평판, 그리고 입지, 지나다니면서 저희 가게의 외관이 보이는 것을 입지로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접점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장 시 접점,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우리 매장의 음악, 온도, 냄새, 그리고 조명의 조도, 이런 무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장마다 다를 수 있고 더 디테일하게 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팅들은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장 후 점검, 메뉴 안내 및 주문 받기, 추가 요청 호출, 식사 제공, 식사 중 컴플레인 처리, 음식의 맛, 자리에 앉아서 고객에게 우리가 응대하는 모습, 나온 식사, 앉아있는 상태에서 느껴지는 우리 매장의 분위기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퇴장 시 접점, 계산할 때의 인사, 그리고 만족 여부에 대한 피드백 여쭤보기, 그리고 마무리 인사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항상 관리하셔야 되고 디테일하게 짜셔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는 4개의 분야로 나눠서 접점 관리를 하시고 세분화를 계속 시켜 나가시다 보면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어떻게 그동안 느끼고 있었는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레임 관리입니다. 잘 말하려면 잘 듣는 훈련부터 해야겠죠. 많은 클레임들이 잘 들어주기만 해도 해결이 되는데 그 말을 듣는 기다림을 하지 못해서 클레임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00 빼기 1은 0이다. 이거는 사실은 너무 뻔한 얘기인데 외국 사람이 얘기해서 서비스학 개론이라던가 마케팅학 개론 이런 거 많이 언급이 되는 내용인데요. 100 빼기 1은 0이다. 100번 잘해봤자 한 번 만족 못 시키면 의미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걸 어떻게 한국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100번이나 왔던 손님이 일수록 한 번의 실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100번이나 왔기 때문에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그런 나도 못 알아봐줘? 그럼 당신은 자격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업주 입장에서는 100번이나 왔던 사람을 한 번의 실수로 놓치게 되면 단순 100회 방문이 아니라 이 매장의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매장의 단골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가서 내 욕을 하고 다닌다? 내부 마케팅의 실패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클레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말 끊기가 있고요. 고객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등등. 문제 회피. 저희 가게는 원래 이런데요. 고객의 잘못 지적. 그게 아니고요. 책임 회피.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 불분명한 반복 사과. 습관적인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기술적으로 져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클레임 처리는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고객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짜고 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할 때 그 얘기가 한 번 더 나온다면 그 2번 반복되지 않도록 빨리 니즈를 파악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혹은 파악을 못하시면 직접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혹시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기가 중요합니다. 아까 고객 관리에서처럼 아이를 대할 때처럼 클레임 고객은 지나가는 사람의 발을 밟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천히 사과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겠죠. 그런 연기가 필요합니다. 8번째, 우리 매장의 직원을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최고의 교육은 면접을 잘 보는 것입니다. 잘 자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앞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할 좋은 인원들을 데리고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애들 앞에서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 제가 먼저 올바른 자세로 서빙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애들이 금방 따라하죠.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서비스하는 사람은 체질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로 인한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피드백을 고객에게 잘할 때 고객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서 직원이나 알바생에 충분한 피드백을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단골 만들기입니다. 기억해주기.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들을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그거는 내 매장을 어렵지만 내 매장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거는 개인의 노력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핵심은 단골은 기억해 주는 겁니다. 비밀 이야기 만들기는 자꾸 에피소드를 쌓아가야 됩니다. 손님한테는 별거 아니고 누구한테나 다 주는 거지만 말이라도 손님 자주 와주셔서 이거 제가 좀 따로 준비했습니다. 드셔보십시오. 이러면서 둘만의 에피소드를 만드는 거고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는 손님한테 좀 더 친해졌다면 비밀 이야기까지 만들기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건 어떻게 되셨어요? 지난번에 따님 키가 아주 크시던데요. 아드님이 공부를 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이런 관리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급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하고 가맹 상담에서 많이 느끼는 점인데요. 대부분 노력은 안 하시고 많은 걸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드리는데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바라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서울대는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고 오늘 있었던 내용과 또 이 메소드 특강에 있었던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얻어가신 것들을 실천하실 수 있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